학부모님들 이거 꼭 예. 숙지해 두셔야겠는데요. 오히려 성장 호르몬을 더 분비시켜요. 킥판을 잡고 하는 저변킥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다리 힘보다는 몸 전체의 웨이브를 이용해서 물을 잘 눌러주기 때문에 다리에도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유형 발차기는 유난히 힘들고 속도도 중급자보다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은 어렵고 대신 힙 스러스트를 할까 하는데 좋을까요? 이런 분 많거든요. 네. 저병 웨이브는 잘해서 저병 발차기 잘하죠. 네. 근데 자유형 발차기 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발목의 유연성이 없어요. 저병은 몸을 움직여가지고 네.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자유형은 여기서 움직임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발목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다리 전체가 발목 역할을 해주는 거야. 다리 전체가. 네네네. 자유형은 고관절 중심으로 이렇게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발목의 유연성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네. 발차기는요, 발목 유연성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네. 저하고 감독님하고 자유형 발차기 시합하면은 네.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발목을 만약에 꺾어 차죠, 제가 절대 못 이겨요. 발목을 쭉 피지 않고 꺾어버리면은 절대 네. 못 이기고,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런지나 스쿼트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발목이 안 펴지면 런지 능력이 100배가 올라와도 발차기는 못 차요. 개인적으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입장이어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유형 발차기가 힘들고 속도가 안 난다. 그래서 지상운동 뭘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약간 잘못됐어요. 맞아요. 자유형 발차기를 잘 하시려면 자유형 발차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발목 쓰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물을 미는 가장 마지막 포인트가 발목에서 얘가 채찍처럼 촥 미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감각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얘를 하다가 뭐 하체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체 운동을 하면은 발차기를 잘하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레그 익스텐션을 엄청 열심히 하고 해봤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스쿼트를 120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쿼트 빈봉으로 20kg짜리로 하나 들기도 힘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발목 유연성이 엄청 좋아요. 자유형 발차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져요. 지상 하체 운동으로 얘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약간 시행착오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고, 네. 결국 발차기를 잘하면 발차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런지나 스쿼트 같은 거는 이제 부차적인 방법이고, 네. 발목이 해결이 안 되면 500을 들어도 못하기 때문에 네. 발목이 제일 중요해요. 음. 그래서 아마 발차기 못 차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발목이에요. 왜냐면 남자분들이나 어느 정도 수영하시는 분들 근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작 전 몸에 열을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영장 들어가기 전 샤워는 온수, 냉수 중 온수가 더 좋을까요? 시작 전이면 강습일까요? 시합일까요? 저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시합 전에 네. 냉수로 샤워를 하고 들어가신다는 분 저 많이 봤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해요. 그래요? 네, 온수도 일리가 있긴 한데, 네. 강습 받기 전에는 온수 샤워든 냉수 샤워든 글쎄 이게 어떤 게 더 좋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강습 들어가면은 처음에 네. 웜업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웜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시합으로 바꿔볼게요. 시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아이스 베이스라고 해요. 네. 수영 선수들이 시합 뛴 다음에요, 빨리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냉수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시합 후에는 효과적이지만 시합 전에 그렇게 하면 몸이 굳어버려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한번 뿌리고 가는 거 있죠. 네네네.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근데 각성. 각성 효과. 네. 근데 시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어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내 몸 안에 코어가 온도가 높아야 내가 갖고 있는 경기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땀이 날랑말랑하는 어떤 그 상태, 네. 그 상태에서 내 최고 퍼포먼스가 나와요. 시합 뛰기 전에 뭐 잠시 냉수, 잠깐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뭐 시합 뛰기 온수도 뭐 잠깐 하는 거는 괜찮겠죠.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코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습은 모르겠어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네. 냉수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운동 끝나고 온수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쳤을 때 냉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온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뭔가 딱 타박상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좀 냉찜질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온찜질을 하고 약간 이러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기전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는데 격렬한 운동을 한 후 냉수 샤워가 아니죠. 탕에 들어가면은요, 부산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피로회복을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성장 호르몬도 같이 억제시켜요. 온수는 네. 부상이 없다면 들어가서 오히려 온수에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을 더 분비시켜요. 아. 근데 염증이 있으면 염증도 더 활발히 활성화 되겠죠. 네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도 어차피 유소년 선수들 보잖아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운동 끝나고 냉수를 하는 거 전 추천하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이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게 느껴야지. 물론 들어가는 순간 경기력이 떨어져, 그건 아닌데 호르몬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냉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음. 유소년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유소년 애들 가르칠 때 수영장에 많이 와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샤워를 너무 오래 하고 나오는 거야. 운동 끝난 지는 벌써 1시간 전인데 아직도 샤워를 하고 있어. 아. 그거 냅두세요. 아. 성장 호르몬 분비시키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온수로 샤워하고 나오는 게 야. 오히려 좋아요.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오. 학부모님들 이거 꼭 예. 그 숙제해 두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은 기록 때문에 손톱을 기르나요? 뭐 그런 얘기는 많았는데요. 네.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요?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뭐 그게 얼마큼 효과적이라는 것도 정확히 연구로 밝혀진 것도 없고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뭐 자유형 시 손바닥에 엄지를 붙여야 하나요? 벌려야 하나요? 이거는 코치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시긴 네.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야,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야, 우리가 손바닥을 붙여야 된다, 벌려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원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웃스윕 할 때는요, 엄지가 벌어지는 게 유리해요. 인스윕 할 때는 엄지가 닫아지는 게 유리해요. 이게 연구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평평하게, 네. 그렇지, 평평하게 손을 모으는 동작, 네. 꽉 모으는 동작이 아니고 네. 그냥 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요거면 충분히 합니다. 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엄지를 살짝 벌려주는 게 유리하다. 들어올 때는 닫아주는 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수영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만 하지 말아라. 이것만 아니면 네.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나 네. 네, 아마 차이가 미미할 거예요. 네, 미미해요. 네, 하지만 평영 선수들은 가면서 살짝 벌리기도 해요. 살짝 네네. 벌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벌릴 때는 이런 게 유리하구나.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유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 44초 정도 나옵니다. 배영 손 입수할 때 손등으로 물 수면을 살짝 때리듯이 입수가 되는데 잘하신 분들을 보면 손목을 더 꺾어서 손가락으로 입수를 하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배영에서 가장 이상적인 입수 방법은 새끼손가락부터 손바닥이 영변을 보게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조금 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네.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차기 할 때 허벅지 아래 모든 근육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무릎 아래 발목 위주의 근육 힘을 써야 하나요? 자유형 발차기 말씀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무릎 아래가 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리 전체를 사용하는 거지. 제일 나쁜 게 자유형 발차기 무릎 아래로만 힘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종아리 갖고만 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나쁜 기기예요. 네. 네, 고관절을 중심으로 히프의 힘과 허벅지 힘이 같이 작용하는 게 좋은 거지. 후자 무릎 아래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존투 러닝, 슬로우 러닝 등 저강도 운동하면 지방이 연소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수영도 이에 해당될까요? 해당은 돼요. 근데 저강도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글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밝혀진 거예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해보죠. 고강도 1시간과 저강도 1시간을 같이 했을 때 네. 어떤 게 살이 더 잘 빠질까? 그럼 저강도가 살이 잘 빠지면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근데 고강도는 살이 안 빠져야죠. 저강도보다.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저강도로 하면은 살이 잘 빠진다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제가 팩트 체크를 잘 못하지만 저는 이거 업체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 업체, 네. 러닝머신 회사, 살짝은 좀 그런 쪽에서 만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강도에 따라서 주 에너지원이 지방이냐 탄수화물이냐 결정이 돼요. 맞아요. 근데 저강도로 하면 할수록 지방 이용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고강도는 주로 사용한 게 탄수화물이에요. 네.
근데 지방도 조금 사용하겠죠. 네. 여기서 비율의 차이예요. 저강도는 주로 지방을 사용하지만 지방을 500을 사용해요. 네. 근데 고강도는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하지만 지방도 500을 태워요. 그럼 어느 게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겠어요? 고강도가 많겠죠. 훨씬 많겠죠. 비율로 따지면은 저강도가 맞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보면은 고강도가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저강도로 해야 오래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방은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강도로 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왜?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강도와 고강도를 비교해서 하면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형 배영만 하면 강습 때 아픔과 25m씩 벌어져요. 그래서 다니는 수영장 고수님들께 자세를 피드백 받기도 했는데요. 평형 동작에 대해 상반된 피드백 중 어느 게 맞는지를 알려주세요. 1. 다리를 고관절 부분에서 접어서 배 허벅지가 기역자가 되게 접어야 한다. 2. 드래그 발생 방지를 위해 발은 엉덩이로 끌어오되 허벅지가 너무 수직으로 되면 안 된다. 평형팔은 1. 손을 모을 때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 2. 손을 맞닿게 해서 배꼽에 끌고 와야 한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너무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다리를 고관절 부분에서 접어야 된다라고 하죠.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나쁜 거예요. 2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가장 근접한 거고요. 네. 1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허벅지를 그 가슴 쪽 끌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킥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팔 모을 때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 손을 맞닿게 해서 배꼽에 끌고 와야 한다. 두 가지 다 틀린 얘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 맞는 거는 1번이 더 맞겠죠. 네.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 근데 팔꿈치를 안 모아요. 팔꿈치 모으는 거 봤어요? 근데 코치님이 그 팔꿈치는 다 안 모아도 된다. 그냥 빨리 이렇게. 네. 팔꿈치를 모아야 된다겠죠. 팔꿈치를 모으면서 하는 사람들 있는지? 없죠. 없죠. 네네. 네.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는 거는 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팔 전체를 다 가슴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팔꿈치를 모으듯이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손은 닿아야 되는 거죠. 손이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손 닿고 네. 팔꿈치는 다 안 모으더라도 모으듯이 오는 건 맞죠. 예. 또 두 번째가 이거죠. 손을 이렇게 온다는 건가요? 배꼽으로? 어쨌든 배꼽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배꼽에 오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평형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가슴, 팔꿈치, 손 이게 배열이 맞아야 돼요. 네네. 손과 가슴 사이에 팔꿈치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팔꿈치가 여기 옆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파워풀한 수영이에요. 파워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수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영에서는 손과 가슴 사이에 팔꿈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강사님이 자유형할 때 글라이딩이 아닌 찌르기만 한다고 전완근으로 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밀어야 하나요? 손등이 바깥쪽으로 해서 밀라고 하는데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등을 바깥쪽으로 미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을요, 그대로 강사님한테 하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강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거고, 강사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글라이딩 할 때 찌르기만 하다 보니 네. 아마 롤링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글라이딩 롤링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전완근 여기죠, 여기? 전완근으로 밀라는 게 저는 무슨 네. 말인지 뽑는 느낌으로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건가요? 밀라는 얘기인데, 네. 전완근으로 미는 게 아니고, 광배 광배하고 어깨, 가슴으로 이렇게 믿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전완근을. 그러니까 요거는 강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왜 전완근으로 밀라는 느낌? 왜냐면 전완근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자유형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전완근을 밀듯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 질문은 저한테 할 게 아니에요. 네. 강사님한테 직접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유형에서 물을 끝까지 밀어라. 푸시까지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는 강사님의 지적을 받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드릴을 하면서도 그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푸시를 끝까지 잘하면 3두의 자극이 온다는 말도 있던데 수영하면서 3두의 자극을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 여태 수영을 잘못하고 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 부탁드려요. 맞아요. 우리 자유형할 때 끝까지 밀게 되면요. 네. 이게 3도의 자극이 상당히 많이 크게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3도의 자극이 쉽게 일어나지 않냐? 내가 끝까지 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왜 3도의 자극이 올까요? 그게. 자유형을 잡았죠? 네. 잡은 다음에 쭉 밀고 들어왔을 때 마지막에는
이 팔꿈치가 몸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미는 동작. 끝까지 미는 이 동작은 이제 이 피는 동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아령들 이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삼두에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그렇게 끝까지 밀지 않고 중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이 느낌이구나라고 이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스컬 방법이 있어요. 네. 스컬이 맞아. 물을 만지는 그렇죠. 거 스컬. 네. 그거를 딱 차렷한 다음에요. 피니시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 느낌이구나 하고 수영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또 다시 느낌을 모르면 스컬만 해보면서 다시 그 느낌을 가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형 피니시 스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네. 나오기 때문에 피니시 스컬로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이 수영을 하면서 그 느낌으로 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평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남기입니다. 위킥 발차기는 뒤로 차는 거고 웨지킥은 모으는 거라고 하셨는데 두 발차기 모두 발바닥으로 차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위킥이 복숭아표로 차는 느낌에 더 가깝고 뒤로 차기보다 돌리는 느낌에 가까워서 제가 맞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팔 동작은 아웃스윕과 인스윕 동작을 할 때 전환은 항상 앞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전환이 수직인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스윕도 바로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누르기를 해서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모으는 게 맞나요? 모았을 때 손의 위치는 가슴 앞인지 턱 위치인지 턱보다 살짝 앞쪽인지도 궁금하네요. 고개는 나올 때 들고 들어갈 때 빠르게 숙여주는 게 좋은지 나올 때 엄지손가락을 보게끔 고정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엉터리 투성이라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평형 전체를 다. 간략하게 한번 답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평형 발차기를 찾잖아요. 네. 근데 평형 발차기 발바닥으로 찬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여기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발바닥으로 찬다면 어떻게 쳐야 되죠? 발바닥으로 찬다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으로 차면은 네. 얘를 꺾어서 이렇게 찬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발바닥으로 찬다는 게 100% 맞는 말일까요? 아, 그러게요. 예, 여기가 복숭아뼈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찰 때 이게 물이죠. 물이면 처음엔 복숭아뼈 안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차면 찰수록 점점 발바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만 차는 게 아니고요. 이 복숭아뼈 쪽에서 시작해서 뒤꿈치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발바닥으로 마무리 짓게 돼요. 아. 발바닥으로 차는 게 아니고 네. 발바닥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발바닥으로 찬다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찬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의 모양은 아니죠. 발바닥도 이용하고 발바닥으로 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셔야지 발바닥으로만 차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두 번째가 팔 동작은 아웃스윕과 인스윕을 할 때 전환은 항상 앞에 몸보다 앞에 있는데 이걸 수직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할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아웃스윕 한 다음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세운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90도가 될 수는 없어요. 수직을 세운다는 얘기는 수직을 세우려고 약간은 노력은 해야죠. 네,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직까지 세우지는 않는 동작이라서 요거는 좀 더 봐야지 알고 질문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하트 모양 그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손 모았을 때 손의 위치는 가슴 앞쪽이 아니라 손의 머리 앞쪽이든 네네네. 가장 좋은 게요. 손을 모았을 때 이 손이 네. 내 시선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또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점점 뭔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질문을 하실 때 조금만 좀 범위를 좁혀서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를 너무 펼쳐서 너무 네. 많은 거를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명확하게 이 부분이라고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물어보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런 것들이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질문들이 네. 전문화되고 더 디테일해지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질문 한번 알아보았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계속 하고 계시죠? 연습 오늘 일단 1분 30초 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네. 그럼 저희 채널 계속 유지될 수 있겠네요. 아, 유지 모약이라도 한 층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코치님이 짜주신 스케줄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영장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침에 들고 와가지고 수영장 브이로그 한번 찍어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